폭설이 몰아친 알프스 설산, 하늘을 가로지르던 케이블카가 갑작스럽게 멈췄는데요. 설경을 감상하던 승객들은 뜻밖의 고립에 한순간 얼어붙은 듯한 공포에 휩싸였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차가운 공기가 케이블카 안으로 스며들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극한의 추위가 승객들을 덮쳤습니다. 승객들은 처음엔 구조대가 곧 올 거라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얼굴에 스치는 두려움은 감출 수 없었어요. 그 순간 가장 취약했던 어린아이가 눈앞에서 떨고 쓰러지기 시작했죠. 모두가 패닉에 빠져있던 그때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국의 두 청년이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관광객처럼 보였던 그들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바꿔놓기 시작했죠. 절망과 공포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준 놀라운 경험을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20년간 소방관으로 일해온 제이콥 앤더슨입니다. 이제 은퇴를 몇 달 앞둔 시점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했던 경험 하나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날의 일은 제가 오랫동안 품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깨지게 된 잊지 못할 순간이었죠.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전 세계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각양각색이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국인들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화재 현장이나 구조 작업 중 마주친 한국인들은 늘 주변 상황에 지나치게 관여하려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나요? 저기는 왜 안 보시나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구조 작업이 한창일 때에도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전문가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는 본인의 의견을 관철시키려 드는 모습이 많았죠. 저는 그들이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이런 행동들이 때로는 협력을 방해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은퇴를 앞두고 가족과 함께 떠난 스위스 알프스 여행에서 케이블카에 오른 순간 구석에 앉아있던 두 한국 청년이 자연스럽게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들의 조용한 모습을 보며 처음에는 조금 의아했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설경에 감탄하기보다는 마치 무언가를 관찰하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승무원의 안내방송에도 주변 승객들의 대화에도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어딘가 익숙했지만 제 속에서는 또다시 편견이 고개를 들었죠. 역시 한국인들이군. 이래서 위기 상황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참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주변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고 움직임 하나하나에 목적이 있는 듯 했습니다. 마치 뭔가를 예상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죠. 그 순간 제가 그동안 한국인들에 대해 가져왔던 모든 생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케이블카가 고도를 높여가며 새하얀 설경이 펼쳐졌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감탄을 쏟아냈고 저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즐기긴 했지만 불길한 예감이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너무 일만 했구나. 여기까지 와서 즐기지 못하는 내 자신을 탓하면서 불안감을 지우려고 노력했었어요. 케이블카는 천천히 고도를 높여가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새하얀 설산이 끝없이 펼쳐졌죠. 승객들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앞자리의 노부부는 카메라로 풍경을 찍느라 바빴고 옆자리의 가족들은 웃음소리로 분위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마치 천국 같았어요. 끝없이 이어진 하얀 능선과 햇빛에 반짝이는 눈 결정들은 정말 황홀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두 한국 청년들이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각자의 세계에 몰두한 듯 보였어요. 한 명은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이었죠. 제가 알던 한국인들은 대체로 주변에 관심이 많고 이것저것 물어보기를 좋아했는데 이 청년들은 의외였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죠. 왜 저렇게 조용하지? 보통은 뭔가 질문이라도 던질 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고요한 풍경 속에서 조금씩 긴장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케이블카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다른 승객들은 여전히 평화롭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만
저는 평소와는 다른 기계음이 들리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불길한 예감이 아니라 소방관으로서의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끼익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케이블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승객들은 순간 멈칫하며 숨을 죽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곧이어 승무원의 안내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잠시 점검 중입니다. 곧 정상 운행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미세한 긴장감은 숨길 수 없었어요. 3분쯤 지났을까요? 케이블카가 다시 움직이자 승객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창밖을 보니 하늘이 빠르게 변하고 있었거든요. 아까까지만 해도 맑게 빛나던 햇살이 사라지고 잿빛 구름이 몰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딸아이가 제 손을 꼭 잡더니 물었어요. 아빠, 우리 괜찮은 거죠?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물론이지,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봤지만 이런 환경에서의 위기는 저도 처음이었으니까요. 바람이 점점 거세지면서 케이블카가 마치 종이배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눈발도 점점 굵어졌고 케이블카 안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고 전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여기서 추락을 하게 될까봐 너무 불안했거든요. 그리고 구석에 있던 한국 청년들을 다시 보게 됐어요. 아까와는 달리 그들의 시선이 날카롭게 변해 있었죠. 한 명은 창밖을 응시하며 무엇인가를 계산하는 듯했고 다른 한 명은 주변 상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마치 뭔가를 예감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긴장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기계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의 안정적인 모터음이 아니었어요. 불규칙하게 끊기고 날카로운 잡음이 섞인 소리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처럼 들렸죠. 저는 직업 특유의 본능으로 감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장이 아닐 수도 있다.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커졌고 한편으로는 저도 모르게 구석자리의 한국 청년들에게 계속 시선이 갔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강인함의 에너지가 느껴졌던 게 아닐까 싶네요. 어쨌든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흔들림과 함께 케이블카가 멈췄거든요. 비상등이 깜빡이는 순간 케이블카 내부는 깊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불고 있어서 케이블카의 흔들거림은 마치 추락이라도 할 것처럼 공포에 질리게 했었어요. 승객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봤고 곧이어 들려온 승무원의 안내방송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알려줬습니다. 전력 공급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구조대가 출동했지만 악천후로 인해 구조까지 1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방송이 끝나자 케이블카 안에서는 한숨과 걱정스러운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도 1시간 정도 기다리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 참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은 잘 견디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구조대의 소식이 안 들려오자 불안감과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이 추위 속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케이블카 내부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고 두꺼운 겨울옷을 입고 있어도 추위는 뼛속까지 스며들었죠. 특히 어린아이와 체력이 약한 승객들이 점점 더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앞좌석에 앉아있던 어린아이는 몸을 심하게 떨었고 설산 하이킹을 마치고 탑승한 젊은 여성은 탈진 상태로 눈을 감고 있었어요. 저는 소방관으로서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지상이 아니라 공중이었고 손에는 아무런 장비도 없었습니다. 그저 승객들을 안심시키며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20년간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왔지만 이런 무력감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중이었어요.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두 한국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무엇이라도 결심한 듯 단단해 보였어요. 그리고 마치 상황을 이미 예측이라도 한 듯 배낭을 열고 안에 있는 물품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담요, 핫팩, 보온병, 그리고 응급처치 키트까지 단순한 등산 준비물이 아닌
극한 상황을 대비한 철저한 장비들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잘 버텨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들의 준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과 태도는 저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청년들은 서로 눈빛만 주고받더니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 명은 어린아이에게 다가가 담요를 덮어주고 핫팩을 손과 발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약간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그 청년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걸 꼭 쥐고 계세요. 짧고 단호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신뢰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는 결국 아이를 맡겼고 청년은 아이를 더 따뜻하게 감싸며 상태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다른 청년은 탈진한 여성 승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보온병에서 따뜻한 물을 꺼내 조심스럽게 건네주었고 그녀의 맥박을 확인하며 손발의 혈액순환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길은 빠르면서도 섬세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에는 어떤 혼란도 없었고 모든 움직임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평범한 여행객은 아니야. 승객들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함과 경계심이 가득했던 시선들이 점차 신뢰와 안도감으로 바뀌어 갔어요. 혹시 구조대원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구조대 소속인가요? 그들은 짧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고 한 청년이 간단히 말했죠.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설명됐습니다. 그들의 정확한 판단력과 체계적인 움직임은 바로 거기서 나왔던 겁니다. 응급대처를 한 후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케이블카 내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승객들은 여전히 추위 속에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한국인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은 얼마나 좁고 단편적이었던가. 이 위기 속에서 한국 청년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위험 속에서도 남을 돕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마음의 힘이었고 두려운 순간에 다른 사람을 위해 나서는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본격적인 활약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청년이 케이블카 내부를 꼼꼼히 살피더니 다른 청년과 짧게 눈을 마주쳤습니다. 마치 서로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곧바로 행동에 들어갔죠. 먼저 그들은 케이블카 내부를 두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로프를 이용해 공간을 분리하고 담요를 걸어 임시 벽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의도인지 알 수 없었지만 곧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달았습니다. 바깥쪽으로 찬 공기를 막고 안쪽에 체온이 떨어진 승객들을 모아 서로의 체온을 나눌 수 있게 한 거였죠. 가장 약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호하는 인간 방패 같은 배치였습니다. 그들의 창의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창문 틈새로 새어들어오는 찬 공기도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가방 속에 있던 비닐과 담요를 꺼내 창문을 꼼꼼히 막았고 발열제와 핫팩을 활용해 임시 난방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이용해 수증기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정말 놀라웠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해결책을 생각해낸다니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저체온 증세를 보이는 승객들을 돌보는 그들의 섬세함이었어요. 단순히 담요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손과 발을 중심으로 천천히 체온을 올리고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자세를 조정했습니다. 탈진한 여성 승객에게도 특별한 관리가 이어졌습니다. 등을 기댈 수 있는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주고 체력 회복을 위한 물과 간단한 영양분을 적절한 간격으로 나눠주었죠. 그들의 행동을 보며 저는 그동안 경험했던 수많은 구조 현장이 떠올랐습니다. 수십 번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창의적이고 침착한 해결책을 본 적은 드물었어요. 그들의 움직임에는 오랜 훈련과 깊은 책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케이블카 안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의 공포와 불안은 점차 사라지고 승객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작은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어요. 여기, 이 담요 같이 쓰세요. 핫팩이 남았는데 더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승객들이 서로를 걱정하고 배려하는 모습은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두 한국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 딸 역시 처음의 두려움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어요. 여전히 제 손을 꼭 붙잡고 있었지만 처음처럼 떨지는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이따금 창밖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안정감이 자리 잡은 것 같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알던 한국인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내가 가진 편견은 얼마나 좁고 잘못된 거였던가. 그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했고 훨씬 전문적이었으며 무엇보다 인간적이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그들이 자신들의 공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모든 일을 해결하면서도 마치 당연한 일을 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말에서 진정한 프로페셔널의 모습이 느껴졌어요. 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케이블카 안은 이제 견딜만 했습니다. 단순히 온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만들어낸 따뜻함과 승객들 사이에서 피어난 작은 배려들이 특별한 힘을 발휘했죠.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 두 한국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폭설 속 반짝이는 눈빛인가 했는데 점점 더 뚜렷해지더군요. 구조대가 드디어 도착한 거였습니다. 헬기의 소리가 귓가에 울리고 전문 구조대원들이 케이블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승객들을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모두가 이렇게 안정적이라니, 이런 극한 상황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들은 특히 저체온증 환자들에게 가해진 응급처치에 감탄했습니다. 그 말은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로 정확한 대처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으니까요. 구조 작업은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노약자와 어린아이부터 차례로 구조되기 시작했죠. 제 딸은 구조대원의 품에 안겨 밖으로 나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두 한국 청년들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딸아이가 문득 저를 돌아보며 작게 말했죠. 아빠,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승객들이 차례로 구조되는 동안 한 이탈리아인 남자가 마지막으로 한국 청년들 앞에 섰습니다.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두 위험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의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청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20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며 많은 영웅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처럼 침착하고 따뜻한 사람들은 처음이에요. 당신들이 보여준 강인함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모두가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그들의 말은 겸손했고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승객이 구조된 후 구조대장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말 운이 좋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 수준의 응급처치는 처음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이 좋았다는 말은 정확했습니다. 그 두 청년을 만난 건 우리 모두에게 기적 같은 행운이었으니까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구조를 돕고 있었을 때 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평범한 여행객으로 남겠지만 이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빛나는 사람들이었죠. 모든 구조가 끝난 후 청년들은 아무런 말도 없이 조용히 케이블카에서 내려갔습니다. 승객들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연락처를 묻거나 식사 대접을 제안했지만 그들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폭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처음 그들을 봤을 때는 그들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는데 말이죠. 그들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졌던 편견은 얼마나 좁고 편협했던가. 그들은 나에게 진정한 강인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줬다. 바깥의 눈보라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쳤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들이 남긴 따뜻함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빛을 발한다는 것을, 그리고 강인함은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구조된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그날의 일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그 케이블카 안에서 느꼈던 두려움과 추위, 그리고 그 속에서 보여준 두 한국 청년의 놀라운 행동들 말입니다. 제가 그들을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편견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들을 판단했어요. 한국인들은 늘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려 하고 지나치게 관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그 청년들의 행동은
제 생각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한마디 불평도 없이 조용히 상황을 분석하고 침착하게 행동하며 모두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모습은 더 놀라웠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그들의 마지막 말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어요.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움직이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강인함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국민들에 대해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청년들이 보여준 그 강인함과 따뜻함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국민이 가진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저는 그날의 경험을 통해 단순히 두 사람의 헌신에 감동한 것을 넘어 제 자신의 편협함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편견으로 바라봤던 걸까?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도 문득 창밖을 바라볼 때면 그날의 설산 풍경과 함께 그들이 떠나는 뒷모습이 떠오릅니다. 언젠가 한국을 방문해 그들에게 다시 고맙다고 전할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순간 제 목소리를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들려드릴 수도 없었겠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단순한 국가 이상의 의미로 남았습니다. 그곳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돕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진정한 강인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폭설 속 설산에서 보여준 두 한국 청년의 용기와 따뜻함, 그리고 그로 인해 바뀐 사연자의 마음이 정말 인상 깊었죠.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작은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는 것 같아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찾아뵐게요.